예, 지금 저희 이상희 배우님과 김세국 배우님이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진행하게 될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들 영화 보고 나셔서 뵙고 싶으실 텐데요.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유아민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V 한다고 30분 전부터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역시 GV를 많이 해본 언니들이 연륜은 이런 건가 봐요. 네,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에치단방에서 채미 역할 맡았던 이상희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에치단방에서 김유연과 여고생을 연기한 김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 오늘 개봉 3일째인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은 저희에게 한 1시간 정도 할애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도 개인적으로 많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질문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을 맞았는데 개봉을 맞는 일단 감독님 개봉한 지 지금 3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집이도 한두 번 하셨던 것 같고요. 어떤 마음이신지 좀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 3월이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얘기했지만 그냥 이 과정에서 그냥 상처받는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를 처음에 이제 누에치단방 같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고 또 캐스팅 제의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있고요. 이상희 배우님부터 먼저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처음 만나 시나리오를 받거나 제안을 들으셨을 때 제일 처음에 드신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나요? 네, 대본이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거랑 좀 다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묘사까지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본이랑 영화랑 그 전개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글로 읽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단절된 친구가 있어서 저한테 상처로 남은 그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감독님한테 이랬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감독님께서 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처음 만난 감독님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 GV 때마다 얘기해가지고 좀 멋져. 근데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한 번도 이 생각이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되게 닮고 싶고 또 곁에 두고 싶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이분이랑 같이 하면 설사 영화가 진짜 소위 말하는 망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와 좋은 친구를 함께 얻으신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세명님께도 그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독님을 처음 우연히 전철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인터뷰에서 본 것 같고요. 심지어는 감독님하고 전화번호 뒷자리가 같다
곧 들었습니다. 엄청난 인연인 것 같은데 처음 만나셨을 때 감독님이 어떤 인상이셨는지 또 이 영화 제의를 처음 받으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건 아니고 그 다른 영화 제가 나온 영화 시사 때 끝나고 감독님이랑 같이 지하철을 그때 처음 만났긴 했는데 같은 방향이어서 지하철을 같이 타게 됐고 그 뒤에 이렇게 페이스북 쪽지로 연락을 받게 됐어요. 감독님 영화를 만드실 때. 그래서 감독님께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셨는데 뒷자리가 똑같았고 제 생일이 제 뒷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느낌이 왔어요. 왠지 이분도 생일이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네, 둘 다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었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네, 생일을. 그래서 근데 더 알고 싶었어요. 네. 아주 짧은 쪽지였지만 그 말에서 어떤 사람이 느껴지는 메시지였고 그리고 또 만났을 때도 저도 감독님한테 좀 반했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오늘 뭐 여기 지금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사실 독립영화계의 어벤져스 같은 팀인데요. 세 분 다 팬덤이 워낙 확고하신 분들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정작 지금 여쭤보니까 감독님 팬미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주영 씨는 어떠셨나요?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나 아니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시나리오를 제안받았을 때? 저도 사실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는 단번에 딱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어요. 거의 뭐 시나리오도 뭐 한 번 읽을 때 딱 들어오게 되는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에 한 두세 번은 읽어봐야 조금 맥락이 이해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딱 처음 읽어보고 연달아서 한 두세 번 더 읽었었던 것 같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사실 뭐 맥락적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떤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의 공부를 하면서 읽었었어요. 감독님을 처음 뵀던 거는 되게 추운 겨울에 처음 뵀던 것 같은데 일단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이랑은 조금 또 다른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라든지 저희 PD님 뒤에 계신데 PD님이라든지 딱 처음 보고 이 팀이라면은 상현이도 말했지만 그냥 내가 뛰어들어서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주저없이 그냥 참여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어떤 역할이나 분량의 작고 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 하나 빠져서는 이 퍼즐들이 좀 이렇게 어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량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또 지휘 무대는 참여하시지 못하셨지만 근경역을 맡으신 정재님 여기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신지. 네, 박수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뜻깊은 자리네요. 네. 앞으로 제가 무슨 말 할 때마다 저쪽을 보고 제가 제대로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잘 마셔주세요. 감독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직접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영화 캐스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이 워낙 연기가 좋고 또 세 분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영화를 캐스팅할 때 인물들이 과거와 현재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25년씩 오가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영화 속에 사실상 2인 이력도 있고 김새벽 씨처럼 그 다음에 1인 2역도 있고 반대로 김새벽 씨처럼 1인 2역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이주영 씨처럼 2인 1역을 한 케이스도 있고 또 이상희 씨도 여고생 역으로 나왔다가 또 다시 현재 역을 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방식의 캐스팅을 사실은 하셨거든요. 캐스팅 하실 때 어떤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처음 시작은 이제 조성숙 역할이었던 홍승희 배우부터 했었고요. 홍승희 배우의 이제 10대 때가 나와야 되는데 홍승희 배우는 본인이 스스로 10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래서 김선숙 아역을 찾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김익주 역시 40대라고 봤을 때 이제 10대 역할은 어렵겠다 싶어서 아역 이제 배우를 찾게 되었고 다만 이제 30대 역할을 맡았던 채민이나 이근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0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부담이 있고요. 오늘 뵈니까 확실히 그러네요. 네. 김채벽 씨도 그렇고, 네네. 새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반대로 1인 2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실제로 완전히 다른 무관한 인물로 생각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정말 어떤 유령과 같은 존재 그래서 동일한 인물 유령 이런 판타지스러운 캐릭터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배우분들도 연기하시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연기들이 아니었을까 해서 그런 질문들을 제 배우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채벽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한 사람이 두 사람 역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재 입장에서의 유영이라는 여고생과 또 과거의 실제 유영이라는 여고생 역을 맡아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걸 1인 2역이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 역을 연기하실 때 어떻게 다르게 하셨는지 그 마음가짐 같은 것을 좀 듣고 싶네요. 감독님 처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물어봤어요. 다른 인물인지 같은 인물인지 근데 어느 쪽도 무관하다고 얘기하셨고 감독님이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니까 굳이 다시 물어본다면 달랐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다르다고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결론은 무관하다 어느 쪽도.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또 여고생이라고 막 크게 발랄할 필요도 없고 톤이 더 높아진다거나 그럴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몇 가지 키워드들을 주셔서 그거를 많이 확장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쨌건 그 두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고 이제 김재벽 씨께서 연기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럴 때 둘의 어떤 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현재 등장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유령 같기도 하고 그 인물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출몰하는 불쑥불쑥 끼어드는 인물이잖아요. 과거의 유영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불행한 선택을 해서 사라지게 된 인물인데 이 두 인물이 연기하실 때 아무리 그래도 연기가 좀 마음가짐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어떻게, 이 인물은 어떻게 이런 생각이셨습니까? 김유영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키워드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감독님께서 자주 해주셨던 빡침 그리고 정령 그리고 자기검열 없는 상태 등등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했었고 빡침을 생각하면서 연기한다고 네, 빡치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한다 네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짜 유령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유령처럼 막 걸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찍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김유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톤을 좀 여러 가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군가가 좀
나뉘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이상희 씨께도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상희 씨가 연기하시는 연기는 이제 김세벽 씨랑 정반대로 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과거는 중반 이후에 이제 잠시 등장하는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여고생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현재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영화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하는 인물을 연기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인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현재 인물의 이 마음 상태의 핵심은 과거의 내가 아니다라는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연기를 하셨을 때와 현재 동일한 인물을 연기하셨을 때가 어떠셨는지 역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억압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크게 다르지 않게 했던 것 같고, 근경이랑 보내는 시간들에서만 뭐 같이 태극기를 나눠준다던가 뭐 그럴 때만 그런 근심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쨌든 고등학생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감독님께서 상희 씨 그냥 머리를 묶으면 고등학생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해맑게 웃으시면서. 왜냐하면은 우리 근경이가 그렇게 머리를 풀고 현재 그리고 묶었을 때 정말 고등학생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자신이 없어서 안 된다, 가발을 사달라. 가발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급하게 가발을 사서 가발을 비교적 저렴한 걸 샀고요. 제일 저렴한 걸 샀고요. 네, 그리고 가발샵에서 원래 가발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머리에 맞춰서 잘라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서 감독님이 잘라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티날 수도 있고 거칠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저는 그건 나름대로 순수해 보인다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상희 씨 과거 장면이 극 중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 펌프하는 장면이죠? 네네. 네, 오랜만에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과거에 좀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펌프할 때도 저도 과거에 했었고 근경이도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그 스텝이 장난 아니에요. 뒷모습부터 이렇게 투샷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영화 속에서는. 네. 저는 네. 카메라가 이렇게 세팅이 옮길 때 보통 쉬잖아요. 저희는 쉬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래서 놀고 알아서 찍고 네. 편집하고. 글쎄요, 보면서 좀 과거에 좀 뛰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영 씨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두 배우가 합쳐서 한 인물을 연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많은 감독들이 그 두 배우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서로 다른 두 배우가 시간을 건너뛰어서 한 배우를 캐릭터를 연기하니까 한 사람의 연기하는 스타일이나 평소 습관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캐릭터 사이에 동일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주영 씨는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홍승희 씨를 만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두 분이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이 관계의 두 인물 사이의 어떤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에 대해서 감독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으신지, 그런 얘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보다 제가 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독님은 일단 저는 승희 선배님을 심지어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촬영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하신 어떤 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는 했었는데, 감독님은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거를 다 그냥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어떤 그런 매개 역할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가. 그냥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성인이 된 성숙의 어떤 뭐 습관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좀 모사했어야 했다면은 더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그냥 그 씬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거기에 좀 더 제가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오히려 승희 선배님보다는 세배 언니나 익주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감독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처음 주영 씨를 오디션장에서 만났을 때 그냥 홍승희 배우님이랑 뭔가 유사한 그런 관통하는 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뭔가 강렬한 것이 두 사람한테 다 있는데 네. 그게 그냥 관통하고 있다라고 그냥 느꼈고 저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 이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 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마음이시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왜 제목이 누에 치던 방일까? 라고 했는데 앞부분에 이제 자막으로 새겨주시기도 했고 또 잠실이 그런 뜻이라는 것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또 드러나기도 하고 영화의 주무대가 잠실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잠실에 있는. 네, 개인적인 아마 감독님의 추억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누에 치던 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우리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께 이 잠실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그것을 굳이 바꿔서 누에 치던 방이라고 그 뜻을 우리말로 새겨서 제목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네요. 흔히 이제 얘기했던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전 단계를 얘기할 수 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뭐 누군가의 마음이라든지 뭐 옥탑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리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실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더 솔직한 이제 얘기라면은 잠실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창가에 있으면서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잠실 뜻이 뭔지 아냐? 누에 치던 방이다. 그래서 잠실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10대 때 했었고요. 그게 이제 뒤늦게 이제 구현이 된 것이고 굳이 이제 잠실이라고 하지 않고 누에 치던 방이라고 풀어쓰게 된 이유는 너무 이제 그 지리적인 그 지명과 연관되어서 생각이 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했던 말 중에 뭐 그 지리적 특성 중에 뭐 아파트들이 뽕밭에 아파트들이 중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또 뭐 제2롯데월드 타워가 들어서고 이런 어떤 그런 잠실 지역의 특성과도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면 좀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이유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누에 치는 방이 아니고 누에 치던 방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누에 치던 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누에를 안 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영화 속에 누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충과 이 나비, 나방 사이의 중간 단계일 텐데 자기는 이제 나비가 되거나 나방이 되기 위해서 꽃이 안에서 실을 만드는데 인간이 그 실을 뽑아서 다른 이유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가 틀어박힌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잠실 또는 이제 누에 치던 방이라고 감독님께서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인물들이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 과거의 첫 장면도 그렇고
홍승희 씨가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장면도 그렇고 둘 다 개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경험이나 몸 같은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극 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다 개인들이 다 어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절실한 그런 감정의 꼬치 속에 틀어박혀 있는데 영화는 그것을 자꾸 어떤 식으로든 다시 그게 아픈 관계든 무엇이든 펼쳐서 그것을 다시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화로 저한테는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었고요. 그 장면을 또 더군다나 첫 장면으로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극 중에서 이제 이주영 씨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게 무슨 장면인지 모르죠. 모든 아이들이 다 창가에 달려가서 차가 한 바퀴 이렇게 운구차를 보이는데 그 차가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보고 있는데 혼자서 보지 않고 앉아서 울고 있는 이주영 씨의 모습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그것은 이제 갑자기 죄송합니다. 유영이 이제 사실은 죽은 것으로 극 중에서 보이죠. 그래서 아마 운구차가 돌아서 나간 것으로 뒤를 다 보고 나면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인데 한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영화의 앞부분에 사실은 제일 먼저 제시하시듯이 보여주셨고 그 장면 자체가 또 연출로도 굉장히 공들인 장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일 앞에 뽑으신 이유, 그 다음에 그게 왜 이 영화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이미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에는 몇 가지 이제 재료들이 있었는데 재료 중 하나가 제 안에 박힌 트라우마들이었는데 고교 시절에 이제 한 친구가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냥 이제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친구가 자살을 해서 네, 저렇게 그 이미지 운동장에 도는 그 차 이미지가 박혔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마주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었던 이미지로 이렇게 하면서 왠지 모를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부채감을 가질 일들이 또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마주하고 보내야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불러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저 영화 이제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도착 상태에 빠진 주인공이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뭐 어린 시절을 뭔가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어떤 여고생을 보게 되고 그 여고생을 따라가서 생판 처음 보는 여자한테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잖아 라고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작이 있는데 영화의 시작에서 이상희 씨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사실상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현재 삶의 끝에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사법고시를 공부했는데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또 오랜 기간 사귀어왔던 남자로부터 결별을 선언받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은 그럴 때 완전히 새로운 관계라든지 미래를 보는 어떤 선택을 할 텐데 이 인물은 정반대로 과거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희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초반 부분에서 인물이 굉장히 어떤 아주 오랜 한 10년간의 긴 세월을 보내다가 이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남들이 보면 이상한 선택을 하고 사실은 두 사람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장면을 연기하셨을 때 어떻게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셨거나 스스로 이해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 전에 유영이를 쫓아갔을 때 여고생을 쫓아갔을 때 그 친구가 그 집 문 앞에 서는 것까지 보고 다음에 또 불현듯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 친구의 그 맑은 얼굴이 잃어버린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나한테 어렴풋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친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서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낯선 타인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저도 뭐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뭐 억압도 있었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약간 정신이 나간 상태 감독님이 미는
네. 미쳐 있는 것 아, 같아요. 여기는 빡쳐 있고 여기는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네. 근데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반짝이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확 사라져 버리니까 저도 없어질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모르는 낯선 타인에게 그냥 무작정 저를 주장하는 기분으로 저는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영화를 보면 사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관련돼서 여쭤본다면 이 영화의 시작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영화의 핵심적인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주인공인 이제 극 중에 미희가 성숙에게 다짜고짜 가져가서 우리 잘 알았던 친구잖아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계기는 전철 안에서 잠실나루역에 도착하기 전에 한 여고생을 보았단 말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아마도 추측하는데 뒤에 대사들을 보게 되면 이 미희는 지금 이상희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 여고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보았던 것 같고, 반대로 그 인물은 실제로 김세벽 씨가 1인 2역을 하기도 하지만 극 중에서 보게 되면 성숙이 자기가 정말 친했지만 세상을 불행하게 떠났던 친구를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과거를 불러와야 될 인물은 제가 볼 땐 둘 중에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극 중에서 이상희 씨가 연기하는 배역이 아니라 홍승희 씨가 연기하는 배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 중에서 이상희 씨는 근경이라는 캐릭터와 물론 헤어지게 된 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얻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극 중에서 나머지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홍승희 씨가 연기한 성숙이라는 캐릭터는 과거에 그 친구랑 굉장히 좋은 사이였는데 그 친구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순간 과거를 돌아가서 직시해야 될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상희 씨 경우보다는 오히려 홍승희 씨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영화의 초기 설정에서 왜 전철 안에서 그녀를 본 것은 이상희 씨이고 찾아가서 또 역시 홍승희 씨한테 접촉한 것은 그녀인가? 다시 말해서 왜 시작 때 전철에서 홍승희 씨가 그것을 보고 이상희 씨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는가? 왜 그 반대의 선택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글쎄요. 일단 성숙이라는 캐릭터는 과거를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처박아둔 어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라우마적인 이미지로 가지고만 있지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나 너 단짝 친구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촉발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각자의 과거와 대면하는 데 서로 동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주영 씨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특히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워낙 중요하다는 걸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아마 당연히 생각을 하셨을 거고, 실제로 그 장면에서의 그 이주영 씨의 슬픈 얼굴이 영화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 장면을 촬영하셨을 때 굉장히 힘들게 찍으셨다고 아까 30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저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전 토크가 가능했었는데요. 그 장면을 찍을 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힘들게 찍었다는 거는 좋은 의미의 힘듦이었던 것 같고, 일단은 감독님이 아까 그 말씀해주신 감독님 본인의 경험을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었어요. 그 씬을 촬영할 때. 감독님이 해주신 얘기가 일단 감정을 불러오는데 큰 도움이 됐었고, 그 씬을 찍기 전에 그 새벽 언니랑 한강에서 이제 입주랑 셋이 대화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그 이전에 찍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씬을 찍을 때 그 유영의 진짜 추웠거든요. 그때 한강에서 촬영할 때. 몇 월이었나요? 2월이었어요. 네, 2월 초였던 것 같은데 정말 찍고 이제 촬영하고 이제 쉴 때
정말 단 1, 2분도 밖에서 쉴 수 없을 것 같은 정도의 추위였거든요. 그래서 셋이 막 오들오들 떨면서 찍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었던 그 유영의 얼굴에서 오는 느낌들,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을 찍을 때. 사실 그 당시에는 감독님이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을 때까지도 잘 다가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내 곁을 떠난다 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듣고도 약간 멍했는데, 내가 이거를 내 지금 성숙의 감정으로 어떻게 불러와야 하지? 라는 좀 혼란과 함께 그냥 멍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제 테이크를 가는데 굉장히 길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컷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저는 사실 연기하면서는 못 느꼈어요. 그렇게 길게 제가 연기하고 있었고 길게 울고 있었다는 걸 못 느꼈는데, 이제 끝나고 한 거의 10분 이상 테이크가 갔다고 들었어요. 제가 못 느꼈다는 거는 사실 그래도 어떤 감정이 저에게 왔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장면,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그토록 강인한 어떤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감독님께서 저도 오기 직전에 한 10분 전에 뵈가지고 사실은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영화를 통해서만 궁금하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다 느끼시듯이 굉장히 신중하시고 지적이시고 또 창의자시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엉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주인공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희라는 인물이 워낙 희미한 인물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미희라고 정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유영이라는 인물은 뭔가 극에서 이렇게 유영하듯 다니는 사람이라서 유영이라고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성숙도 성숙한 인물이라서 성숙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거기는 성이 조여가지고 네. 반전이 있습니다. 빠져 있는 거죠. 네. 네. 성이 이제 좋으면서 반전으로 조성숙 너무 빨리 커버렸다. 그 더 하잖아요. 근데 그 희미 의미는 사실은 제가 부여한 게 아니라 그 관객분께서 이제 이런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희미해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로서 미희라고 지으신 게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좋은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익주나 두민독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별명이 완두인데 거기에 두자랑 제 민자를 붙여서 거기가 오두민하면 뭔가 엉뚱한 것 같아서 오두민 하게 됐고요. 익주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에 익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보다가 그냥 익주 괜찮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감독님. 네.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또 김세벽 씨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오늘 비교적 시간이 넉넉하다고 제가 좀 쓸 수 있죠? 어떻게 계신가요? 네.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세벽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이상희 씨가 연기하는 그 미희라는 캐릭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마른 풀잎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잎이 너무 이렇게 바싹 말라 있으니까 계속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거나 심지어 이렇게 풀잎 때문에 이렇게 손이 베기도 하잖아요. 약하지만 반대로 이제 극 중에서 유영이 연기하는 김세벽 씨가 연기하는 유영이라는 캐릭터는 대나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강하고 과거에 자기 결단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는 인물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인물은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유영이라는 인물이 이 미스터리나 이 과거의 어떤 모든 관계의 핵심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과거의 유영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인물은 뭐다? 이 인물의 핵심은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는지.
일단 호기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잖아요. 경험이 적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다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신념도 있고 있는데 현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고 그 안에서 자꾸 상처를 받으면서 부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나무를 비유를 해주셨으면 그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댕강 잘려버리는 느낌? 그래서 아마 버틸 수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찍고 나서 되게 뭔가 계속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영화 안에서 죽은 사람을 연기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고 되게 더 답답하고, 왜냐면 상상을 해봤자 이제 그 이상이 없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이상희 씨 연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인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얘기 한 700만 번째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사소한 장면들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나머지 두 분, 세 분 다 제가 연기 너무 좋아하고요. 오해하실까봐. 이상희 씨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극 중에서 이제 옷 둘러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같은 거 살라고. 둘러보는 장면에서 뭔가 상대방이 빨리빨리 저 사람이 돈 페이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느낌이 드니까 그 옷에 차가가지고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어차피 옷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천천히 좀 둘러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그 인물이 어떤 건지를,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를 알 것 같은, 말하자면 그 인물의 역사가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지금 말씀드린 장면도 좋고, 아니면 이 영화 속에서 특히 현재의 미기라는 인물을 연기하실 때도 좋고, 그 인물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은 어떻게 그렇게 연기하시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을 예를 들어 주셔도 좋고요. 이거 제가 가진 숙제고 저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상황 안에서 그 상황에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은 평소에 하고, 이 영화에서는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상태, 이 사람이 갖는 상태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상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시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좀 해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옷가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점원이 그렇게 잘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건데, 근데 똑같은 말도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내치고 싶기도 한데, 그 친구의 상태가 그 사람의 말을 주는 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시선 처리 같은 거는 감독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 보면 자기 안에 갇히고 약간 자폐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사람의 눈을 좀 잘 못 마주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언제 사람의 눈을 안 보면 좋을까 했는데, 이제 그런 저희 감독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도 네, 세 분은 저를 눈을 마주치시는데 감독님 얘기하실 때 눈 안 마주치시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꼭 전해야 하는 말인데, 말하는 당사자는 어려운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가령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제작비가 넉넉하지 않지만 그 최소 인건비,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싶다. 그래서 배우들한테 줄 수 있는 인건비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 정말 꼭 필요한 말이잖아요. 모두들 보시는 거죠.
네, 그런 거 보고서 좀 힌트를 얻고 좀 모방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자다 깨야 되는 장면 같은 거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상희 씨 저희 조용히 세팅할 테니까 여기 와서 좀 주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찍을 자리에서. 그럼 저는 네 하고 가서 잤어요. 잠이 오나요? 누워 있으면 또 잠이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 이렇게 누가 누구를 깨워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게 이제 영화의 어떤 시각적인 메타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감독님이 연출하신 장면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그 마지막 그 창고 안에서의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그 창고에서 그 열쇠를 보내서 쉽게 얘기하면 이 관계 속에서 남이 나를 꺼내주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남을 꺼내주기 위해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성숙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 그때 그 성숙이 미희가 상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꿈을 꾼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장면이 연달아서 나오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는 어떤 여자가 이제 처음에 꽃을 주는데 바닥에 김세벽 씨가 팽개치게 되면 그것이 메모지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그걸 펴보게 되면 용기를 갖고 살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의 첫 장면에서 김세벽 씨가 전철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 말이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해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꿈 장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미희가 자기의 빈소를 상상하는 장면인데, 서로 알지 못하는 근경과 성숙이 만나서 성숙이 저도 미희의 친구였어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두 장면인데, 이 두 장면은 일단 꿈이나 상상 장면이 맞죠? 관객분께서 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꿈을 두 번 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상황에서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감정적인 클라이맥스처럼 저한테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 그 꿈을 두 장면으로 그렇게 설명하신 것에 대한 감독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방금 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내가 내 발로 들어간 곳,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누군가의 필요로 의해서 그걸 내 발로 열고 걸어 나온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통쾌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막스라고 빈소 장면은 왜, 그러면 거기서 왜 자기의 죽은 빙소에 두 친구가 오는 것을 꿈을 꾸는 걸까요? 저는 채미가 약간 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진상이란 게 미친 데다가 진상이라고 하니까 여기 빡쳐있고 저기 10분간 홈테이크하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살을 이제 생각하면서 삶을 견딘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채미도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약간 진상 캐릭터인 거죠. 나 자살할 거야, 자살할 거야. 나 안 꺼내주면 나 자살할 거야. 약간 이제 그런 진상인데 그런 걸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는 더 한없이 여쭤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거 언제 끝내나 이런 생각을 저를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여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한 분이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모자 쓰신 분부터 할까요? 그 다음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 두 번째로 봅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성숙하고 익주와의 관계가 궁금했었거든요. 성숙하고 익주, 과거에서도 성숙하고 아니었고 유영하고 익주 관계만 나왔었고 현재도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찍어주신 게 있으신 건지, 뭐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지, 그래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냥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동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그런 어떤 동거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둘이 어떤 관계인지는 뭐 개별 씬들의 대사들을 통해서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주가 무슨 일 있으면 모르게 해라든지 뭐 그런 대사를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냥 공동의 기억을 가진 그냥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하실 분 하시겠습니까? 질문? 네. 마이크 주시겠어요? 영화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저는 홍승희 배우님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홍승희 배우님께서 유일하게 지금 모든 등장인물과의 접점이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쓰실 때 어떤 그런 캐릭터였으면 하고 염두에 두시고 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처음 생각했을 때는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운동권적인 캐릭터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상상했었고요. 다만 이제 찍는 과정에서 홍승희 배우님도 이제 이런 인물이 어딨냐 현실에서 이런 인물 불가능하다라고 문제 제기하셨고 또 무조건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시혜적인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상희 배우님도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그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상상 같은 걸 좀 변화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대로 영화 속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질문하세요. 네. 집밥, 컵라면, 떡, 믹스커피, 고춧가루, 생수, 해장국, 철판 요리, 약식, 집밥, 맥주, 커피, 포장마차, 집밥, 오리고기, 두부, 장례식. 그리고 김밥 먹는 장면 잘렸더라고요. 네. 123분하고 영인사인 그런 제작비를 5천만 원에 가지고 오셨는데 유독 먹는 장면만 혹시 특별한 의미도 있으신지 좀. 제작비는 처음에 5,500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더 늘어났고요. 2,000 정도 늘어났고 후반 지원을 받기도 했고 카메라 지원도 받기도 했어요. 먹는 장면, 먹는 것과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그 잠자는 장면들도 많잖아요. 그게 일상이랑 가깝다고 생각해서 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의식을 한 건 아닌데 의식했던 건 잠은 분명히 의식을 했는데 먹는 건 크게 의식 못했는데 먹는 장면이 많네요. 이 영화가 원래 이제 이전 버전 다른 곳에서 영화제 같은 데 상영한 버전은 138분인데 현재로는 이제 122분 정도 잡혀 있죠. 그러니까 10한 5, 6분 정도를 편집해서 덜어내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전 버전을 보질 못해서 오늘 그 버전을 못 보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테니까 어떤 장면들이 혹시 이렇게 삭제가 됐는지 조금 삭제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은 했었고요. 그 이유는 일단 보시는데 화장실도 가고 싶을 것 같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그냥 제 자의식 과잉이 아니기를 정말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재료로 기능을 하려면 그래도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통스럽고 힘들게 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미 이제 일반적인 영화 문법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전형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뭐 더 길이까지 이렇게 고통의 요소를 작용을 한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빠진 장면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좀 내 자의식 과잉이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제 관객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빠졌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조선술기 이제 숲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제 촛불 누군가 이제 그 세미이를 뭐 촛불동지라고 부르고 이제 아주 조성숙이 촛불동지라는 말 부정적인 뉘앙스 아니냐 그렇게 쓰지 말라 뭐 이런 어떤 실랑이 장면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어떤 자의식
그 법렬 과정에서 거둬진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가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제 촛불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굳이 이제 촛불금지라는 것을 옹호하지 않아도 이미 뭐, 네, 괜찮겠다 싶어서 빠진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그 상황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한 반영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질문 네 하시겠습니까?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 앞에 있는 포스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배우님들이 다 이제 무채색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진한 옷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 하얀색 옷이신데 유독 이제 새벽 배우님만 유채색 옷을 입으셨어요. 혹시 그게 영화의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스터 컨셉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것들은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그 포스터 작업하셨던 분들께서 잡으신 건데 아마 영화의 채도를 아마 따라가셨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과거 장면들이 누렇게 칠해져 있고 과거 그리고 뭐 꿈장면도 누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과 비현실 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은 현재 그래서 약간 낮은 채도 또 이제 흑백에 가까운 그런 색감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비현실 즉 뭐 꿈이나 아니면은 뭐 과거는 저렇게 누런 톤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과거는 이제 환상일 뿐이구나 약간 노스테이지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촬영하고 뭐 스텝 배우가 얘기하면서 그런 결론까지 내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컷 그냥 칠해보자라는 마음에 이렇게 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하시겠습니까? 네, 두 분 하시죠. 왼쪽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일단 우선 남성분이 두 분이 등장하시는데 굳이 남성분이 왜 없어도 되는 역할인 것도 같거든요. 대충 보면. 근데 어떤 의미에서 두 분을 집어 넣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뭐 사랑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여성주의적인 남성 캐릭터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두 사람 다 좀 여성적인 측면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굳이 제가 그런 어떤 목적이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늘 어떤 마음속에 그냥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감각 같은 게 늘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은 꼭 이런 이미지로 그려져야 되고 뭐 특히 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화들 중에서는 딱 여성 남성 캐릭터들이 딱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거기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분배하셨습니까? 영화 감상 잘 했는데요. 저는 좀 전체적으로 뭔가 이 영화가 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너무 좀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좀 영화가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시선 또는 그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 그냥 어떤 추모나 애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앞으로 열려져 있는 어떤 시선 같은 게 있는가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좀 전에 촛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목적을 갖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그게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가졌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과거를 이렇게 직면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뭔가
그러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예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분이 이제 코멘터리에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과거 관계에 연연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되잖아요. 전 거기서 굉장히 그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과 이제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변할 수 있다. 그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딱 한 분씩만 손을 들어주셔서 진행이 너무 편하네요. 네, 계십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미희랑 성숙이랑 입주 셋이서 두부를 먹을 때 성숙이 미희한테 대신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미희가 그 아무도 없는 바닥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근경이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장면이 근경이에게 전화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웃으면서 잠을 자는 장면이어서 그게 은연중에 근경이에게 미안했던 감정이 좀 수그러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걸까 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느끼시거나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순간에 미희도 이제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풀어놓음으로써 그 자기 과거를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갔을 때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자고 또 근경과의 어떤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뒤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오래전부터 늘 기다려왔고 기대했던 작품이었는데 오늘 처음 와서 정말 좋았던 영화였고요.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영화에서 관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코멘터리 영상을 미리 보고 왔는데 배우님들 세 분께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영화 볼 때 저도 관계를 되게 많이 생각해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감독님께서 가장 감독님의 메시지를 담은 관계라든지 아니면 연출할 때 많이 신경 쓰셨던 관계라든지 그런 감독님이 제일 중점을 둔 그런 관계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만들면서 그냥 이 배우 스태프들 간의 관계 이게 제일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엊그제 이제 개봉한다고 이제 관객분께서 이제 편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실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뜬 것처럼 이렇게 몇 신 장면을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서 주셨는데, 그거 받으면서 약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런 관계도 이렇게 새로운 관계구나 싶었던 게, 저는 그렇게 한 땀 한 땀 뜨는 노예로서의 어떤 노예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고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누에치던,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누에치던 방이라는 이게 막 빠져나오려고 애쓸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누에치고 있나? 누에치고 있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이 현재의 관계가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약간 뜨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또
또 아까 어느 분 손 드셨는데 어느 분이었죠? 아닌가요? 네, 앞에 하시겠습니까? 질문 받고 다음 질문 정도가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세 번째 줄에 앉으신 분.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희라는 캐릭터가 이제 성숙과의 어떤 친구 같은 관계를 맺는 도중에 이제 성숙이 동거하는 남자와도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고 하나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희가 전에 만났던 남자를 성숙이 다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남자 배우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두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인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충분히 많잖아요. 너무 헷갈리고 지금 막 과거 현재 나오고 막 그래서 새로 막 이게 다 새로운 인물들을 그리기가 모호해서 그냥 있는 사람들로 이제 하자. 사실 목적은 그런 어떤 연애관계 설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게 점토 같은 걸로 크게 그 아까 코멘터리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딱 넣고 그 점토를 다듬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뭐 읽었던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NS에서 누가 쓴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는 어떤 그 자료들 혹은 제가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간접적인 현상들, 뭐 누군가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로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제 배우분들이랑 직접 얘기해 보면서 그리고 뭐 스태프들이랑도 이제 얘기해 보면서 이제 2차적으로 그 점토를 다듬었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3차적으로는 정말 이제 뭐 편집도 편집이지만 그 몇 차례에 걸쳐서 관객분들 만나면서 이제 대화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빚어진 과정도 있고 예. 그래서 꼭 그런 어떤 연애 관계에 집중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인물 줄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뒤에 계신. 왠지 엄청 좋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왜? 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감이 온다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성숙이 결승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다리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고의적으로 기다리는 걸 멈추고 간 건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장면 이후에 이제 운동장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못 만났다고 하니까 주인공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신나는 느낌으로 못 봤다는 거에 되게 좀 즐거워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근경이 이제 붙잡은 근경이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마지막 대사가 주인공한테 미쳤을 그 의미가 저는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희가 이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이제 회피해온 과거를 직면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장 맞닥뜨리기 민망하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잠시 자리를 회피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운동장 뛰는 장면 거기서는 그때 상희 씨가 그렇게 해주셨던가? 네. 아니 그때 실제로 신나가지고 네, 우리 다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니까 너무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심정이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워서 직면은 못했지만
그냥 거기까지 성숙이랑 같이 간 그 순간이 그냥 못 봐도 기쁜,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 후련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 장면 찍을 때가 촬영 전체에서 가장 후련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찍히게 된 것 같고, 그렇게 정말 막 뛰어다니면서 정말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점에서 딱 끊게 됐을 때, 사실 촬영 분량이 더 있는데 거기서 딱 끊게 된 거는 그냥 네, 사람 마음이란 게, 타인의 마음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구나라는 그걸 딱 깨닫는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되게 명대사 있는데 그 세혁 씨는 그 대사 때문에 이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대사거든요. 뭐 우리가 이렇게 단절돼 버리면 내가 너한테 혹은 네가 나한테 영향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되어 버렸잖아 인데요. 감독님께서 그럼 또 얘가 과거로 가서 또 질척거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제대로 현재를 제대로, 왜냐면 그 과거라는 게 각자의 기억에 따라 다르잖아요. 막상 나의 기억과 마주한 근경의 기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제대로 마주한 순간에 딱 끝내면 이 이후에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잘은 모르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 아니에요. 입주라면서. 사랑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범인류애 정도?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 저를 이렇게 안아준 성숙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도 이런 미친놈 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모습으로 내게 찾아온 사람에게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범인류애적인 것과, 그리고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그 해치워야 되는 모든 처음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 성관계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은 처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랑은 아니에요.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들 하나같이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세 분, 또 감독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또 80분 넘는 시간 끝까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고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전 사실 이제 뭔가 해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잔뜩 적어왔는데, 그랬던 이유는 이제 너무 이제 영화가 혼란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감독님 생각이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듣는데, 사실 이게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고 거의 8년에 걸쳐서 이제 작업한 거고, 또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그 대화나 어떤 고민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던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재료로 기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걸 고민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 꿈의 제인이 아직까지도 이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걸 홍보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저희 감독님도 다음 작품 꼭 멋지게 찍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좋은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개봉 첫 주에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으면 소문 많이 내주십사 하고, 저희 감독님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긴 시간 영화를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이 자리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엉덩이가 아플 수도 있고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게는 개인적으로 좋은 영화였지만 독립영화를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거나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저는 좀 어렵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어렵게 보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겨주시지 않으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분위기 안에서 GV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 영화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언니가 얘기했듯이 사람 관계 조금 서툰 사람이고 저도 그거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정확하게 시나리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씨발 사람을 그렇게 잘라내냐 나는 너한테 너는 나한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잘라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대사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대사 하나였어요. 이 영화 전체에서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거는.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과거에 조금 피했던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되게 좀 질질 끌긴 했지만 어쨌든 직면했어요, 실제로.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건넸던 것보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직면했고 감독님 직면했어요, 영화를. 저만 남았는데 나 미치겠다, 어떡하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용기를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힘든 관계가 하나씩 있을 텐데 영화를 통해서 조금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와닿는 부분이 있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이든 좋으니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모지 돌리실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SNS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저는 사실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붙이고 싶은 말이 간단히 있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영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영화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영화가 난해하다, 어렵다, 모호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플롯이 조금 복잡할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감명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요. 감독님이 그러게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복잡하게 보셔서 그러는데 감정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무엇보다도 감독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 영화를 만들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절실함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